진짜 큰 위기에서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1597년 9월, 조선 수군에게 남은 배는 고작 13척. 나라 전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130여 척의 전선과 1만 3천 명의 병력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배는 고작 13척. 그것도 온전한 배가 아니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었죠.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바다는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는 게 낫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순신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조선 수군을 이끄는 삼도수군 통제사였습니다. 23전 23승의 기록을 세운 불패의 장군이었죠. 하지만 일본의 교묘한 이강기에 걸려 모함을 받았습니다.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 투옥되고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달려오시다가 배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직책을 잃고 백의 종군 신세가 되었고 그 와중에 자신을 대신한 원균이 7천량에서 참패했습니다. 그제야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장군, 다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억울했을 겁니다.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을 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잘만 이기다가 나를 쫓아내고는 이 꼴이 됐다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기에는 솔직하게 두려움과 슬픔을 적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마음이 무너졌다. 병사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려 한다. 배가 너무 적어 걱정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명량 해협의 조류를 연구했습니다. 물살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얼마나 빠른지, 하루에 몇 번 바뀌는지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지형을 살폈습니다. 명량 해협은 좁습니다. 아무리 많은 배가 와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사들을 다독였습니다. 겁에 질린 병사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곳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할 것들의 목록을 늘려갔습니다. 무기 점검, 화포 배치, 전술 연습, 식량 확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명량해전 당일 133척의 적선이 몰려왔습니다. 13척 대 133척,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입니다. 부하들은 떨었습니다. 도망가려는 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한 말,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전투에 집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3척으로 31척을 격파했습니다. 적이 대장선이 격침당했고 나머지 배들은 겁을 먹고 퇴각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불평 대신 준비를 택한 리더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프로젝트가 꼬이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팀원이 실수하면? 내가 다 해야 하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 회사는 정말. 평가가 불공정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평부터 쏟아내지 않나요? 동료들에게 하소연하고 퇴근 후 술자리에서 회사 욕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뭐가 남나요? 상황은 나아졌나요? 문제는 해결됐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더 부정적이 되고 더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토로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시간에 상황은 나아질까요? 위기일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과 위기일수록 준비가 많아지는 사람. 명량해전은 어느 쪽이 이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억울함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조류를 연구했습니다. 이순신은 과거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로 전술을 짰습니다. 이순신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 차이가 13척으로 133척을 이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쏟는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불평하는 데 쓰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하는 데 쓰고 있나요? 문제를 말하는 데 시간을 쓰나요? 아니면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을 쓰나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 집중하나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집중하나요? 지금 마음이 폭발할 것 같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불평 한 줄 줄이고 준비 한 줄 늘려보는 것. 문제를 말하는 대신 해결책을 메모해보는 것.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체크하는 것.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대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게 당신을 명량해전의 승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것처럼요.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상황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의 명량해전을 준비하세요. 불평이 아닌 준비로요.